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전기료 대폭 인상은 결국 불가피하다. 전기료 인상의 시한폭탄은 이미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의 부담으로 한전 적자가 해소되면 과연 한국전력 주가 회복할 수 있을지 이거 고민해 보고요. 구체적 전기료 인상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할 선결 과제에 있다. 이런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전력의 현재 꼬라지부터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한전 주가 5년간, 30년간 그래프 보시면 말 그대로 지금 참혹합니다. 2016년 12월경 63,700원, 아마 이게 역사적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놀다가 5년 이상 지금 줄기차게 우하향해서 지금 19,750원이니까 뭐 3분의 1 토막도 지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엽기적 살인 마귀 정권, 엽기적 도적 마귀 정권, 저 5년 동안 한전 주주들 상황이 아주 고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전 주주는 정부를 뺀 개인 주주입니다. 한전의 개인 주주들 상황이 아주 고약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 현재 개인 주주들 대략 한 71만 명 넘는 것 같고요. 지금 대주주는 산업은행이 32.9%고 정부가 18.2%, 합계 51.1%인데 이거는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지분이 지금 4,300만 주가 넘습니다. 6.7%가 넘는데 요거는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의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은 2016년 9월경에 33.4%가 최고치였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한국전력은 외국인 지분율 한도가 있습니다. 40%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33.4%라면은 만약에 100%로 환산하면은 85%가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지분율 하락해서, 즉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아치웠다는 거죠. 지금도 팔아치워서 현재는 외국인 지분율은 14.61%입니다.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한국전력의 최근 보도자료입니다. 상반기 14조 3천억 정도 영업 손실이 실현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상반기에 저 정도니까 하반기에도 대략 저 정도 나올 거면은 연간 적자가 30조 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전의 여러 경영 실적 자료 일단 참고하실 수 있고요. 눈에 띄는 게 부채 규모인데 2019년 128조 원이 부채였는데 22년 6월 말 기준 166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부채 규모가 무려 38조 원가량 늘었다는 거고 연말까지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더 추가될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도대체 한국전력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뭐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면은 지금 그 경제성 조작까지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탈원전 한다면서 발전 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난 그 5년간 사용했던 그 전기가 원가가 엄청 비싼 전기를 썼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 다수의 뜻이 전기로 왕창 올리더라도 탈원전을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했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원자력. 그럼 해라 이거죠. 대신에 전기로 다 한 10배, 20배 이렇게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좀 멋대로 해버린 거죠. 그걸 불법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적으로
탈원전을 했으니까 전기료 올리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탈원전 해도 전기료 안 올라간다, 이렇게 사기친 그 세월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고, 그러면서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발전한다고, 이 태양광 같으면은 지금 멀쩡한 산림을 마구 밀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산지 태양광 설비가 전국적으로 1만 2천여 곳에 달한다는 거. 와, 이게 진짜 기절 초풍할 그런 노릇인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대략 12조 원이 투입이 됐는데, 저 아무래도 지금 그 도적질한 거 아닌가 의심이 되니까 한 5% 정도만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법 부당 집행, 즉 도적질이 의심되는 돈이 대략 2,600억 이상 나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수조사하면은 최대, 도적질한 돈이 최대 5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태양광을 빌미로 해서 세금 도적질 해쳐먹기로 특별 도적단체, 범죄단체 만든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이제 결과 발표되는 거 보고 이제 추가로 논쟁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한국전력 적자와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는 비싸다고요. 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한 거죠. 한전의 재생전기 매입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쌓이는 거죠. 재생에너지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재생전기 비싸게 강제 구입하게 하면서도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강도의 수단으로 법률을 악용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가령 생계형 강도는 강탈 수단으로 뭘 사용합니까? 강도라는 것은 그 주인 의사에 반해서 돈이나 재산을 뺏어가는 거니까 강탈 수단으로 주먹이나 칼 이런 걸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형 강도라는 것은 법률을 악용해서 법의 이름으로 국민 재산을 강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 소비하는 국민들은 당장 전기료 안 올라가니까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이고, 이런 거 감시 감독할 국가 시스템, 가령 산업은행도 당시 대주주였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다른 국가 시스템은 전부 작동 장애가 됐다는 거죠. 좌빨 악마들이 지금 다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네? 뭐 판사 새끼들, 역적 검사 새끼들, 역적 그 방송 새끼들, 좌빨 방송 새끼들, 이런 것들 다 장악을 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 가짜뉴스 조작 방송들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이 국가 시스템이 지금 작동 장애가 되는 그런 사이에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적자 누적하면 당장 한국전력 직원들이 이제 불만이 쌓일 테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적자는 쌓여가는데 성과급으로, 즉 불만을 돈으로 매수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마치 말이죠. 전기불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잔치 벌이는데 그 잔치집에 온 그 전기료를 누가 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 돌 지나 깐난 애들한테 야들아, 너가 커서 돈 벌어서 저 전기료는 너가 갚아래, 이러는 꼴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사기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놈들은 다 이제 돈 챙기고, 한전 그 직원들도 다 이제 챙겨주는데 한국전력 개인 주주는 어떻게 됐나 이겁니다. 직원은 다 챙겨주는데 개인 주주는 아무도 안 챙겨준 거죠. 아주 고약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전력 적자가 누적이 되어 가는데 분명히 저런 것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은 슬슬 한국전력에서 다 떠났던 것이고요. 멍청한 투자자들만 싸다고 줍줍하다가 지금 왕창 물린 상태, 뭐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덮을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 정부가 이제 전기료 인상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아주 대폭 인상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전력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적자 메우려면은 가구당 전기요금 월 8만 원 정도 올려야 한다. 그러면 연간 96만 원, 대략 100만 원으로 퉁쳐버리면은 연간 지금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이. 4인 가구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통계청 자료에서 한국의 가구 수를 보면은 대략 지금 한 2,100만 가구 되는 것 같고요. 1인 가구가 700만, 2인 가구가 600만, 3인 가구 420만, 4인 가구 한 320만 명 이렇게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산수를 해보면은 2,100만 가구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씩 거두면 대략 연간 한 21조 원 정도 전기세 더 거둬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의 특별손실 30조 원, 아니면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거 저거 좀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필수 소비세 전기를 지금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별로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 또 부담 능력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전기료 인상되는 거를 가령 지금 이제 정부가 검토한다는 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 전기 대략 한 60%를 산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거고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 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가령 30조 원의 60%인 대략 18조 원 이제 부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같으면은 최소한의 인상으로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고 아니면 뭐 인상시키지 말든가. 그래서 가정용이 이제 남은 거 이제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 비스무리하게 산자부가 여러 가지 인상 시나리오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자부가 이런 짓 하기 전에 이런 짓거리 일단 스톱해야 한다고 보고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이. 문재인 마귀 도적대가 싸지른 똥을 결국 국민이 치우기는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하는 거, 즉 내 돈 더 내서 한전 특별 손실 좀 메꾸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걸 반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력 경영진과 직원들 책임 물어야 하고요. 대주주인 산업은행 전임 행장 이하 경영진들 책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무 유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이 불법적인 약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 모른 척 눈 감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단체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서 챙겨주는 푼돈이나 챙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한국전력 직원들 같으면은 좀 분명히 지금 불법행위인데 저지 투쟁을 하면서 문제 제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돈만 챙기고 도적들이 주는 돈만 챙기고 침묵한 거 이거는 사실상 공범 비슷한 그런 거 아니냐 이겁니다.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면 이는 소액 주주에 대한 배임죄 아니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한전 소액 주주들이 주주 대표 소송 이런 거 해서 민 형사상 책임 묻는 것은 이거는 이제 소액 주주들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변론이 일반 국민들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률을 동원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묻는 것이죠. 책임 묻는 것이죠. 한전 경영진들의 불법행위 책임이고 어떤 식으로든 추궁을 해서 한전 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철저히 받아내서 그래서 30조 원에 육박하는 특별 손실 금액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하는 거 이게 승결 과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직원들, 즉 모든 직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책임의 경중은 있겠지만은 사실상 전부 공범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연대 책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임직원들 10년간 임금 동결시키고 기존 임금 한 30% 잘라서 한전 적자 보존으로 특별 출제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경영진들한테는 별도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 추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진짜 큰 책임이 있죠. 다음으로 진짜 큰 책임, 그 도적단체들, 불법 탈원전, 그 다음에 불법 태양광, 요와 관련하여 그 도적질에 책임 있는 저것들, 저거 완전히 일종의 범죄단체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질 연놈들 숫자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놈들이 많으면 이제 손해배상 뜯어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 수괴가 문제인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들도 수두룩하게 지금 그 범죄 여기저기 연루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재앙정권, 도적정권이 싸지른 똥은 국민들이 청소는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는 도적대들이 재앙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재앙정권 심판해서 쫓아내버렸으니까 마귀들 쫓아내버렸으니까 이제는 이 자체가 이제 국민한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저 마귀들 사기 도적대에게는 재앙이 실현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것들 마귀 도적대들 모조리 처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철저히 받아내서 지옥까지 추격을 해서 단돈 1원까지도 다 싹 받아내라는 겁니다. 전 재산 몰수당해서 밥도 못 먹겠다 그러면 그건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는 복지 국가니까 밥은 먹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복지로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전력의 특별 손실 최소한 30조 원 이상 저 규모를 줄이는 게 먼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선결적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도 이제 손해 보전이 다 안 되고 남는 한국전력 손실은 그러면 국민들이 다 나서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산업용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중심으로 충분히 올려주라는 겁니다. 올리는 거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전자, 한국전력 적자 메꿔주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적자는 국민 모두의 적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이 부담하는 거 맞는데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도적 그 미비점이 있다면은 그 필요한 조치도 완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 도적대들 다 처단하고 모른 척한 그러면서 주는 거 챙겨 먹은 그 한국전력 직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적질한 정권 강도단체는 물론이고 무사한 일, 무책임의 극치였던 그런 한전 임직원들, 산업은행의 과거 경영진 전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료 인상 전에 선결과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료 인상하고 또 특별 손실을 해소하는 그 방안도 시나리오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령 전기료는 적절하게 서서히 올려나가면서 왜냐하면 물가 충격을 극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 손실은 그대로 두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해소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결국 그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전 주식 지금 매입해도 되겠는가 이겁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여의도 근무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 한국전력 이런 거 그 당시 국민주 공개한다고 그러던 시절에 이제 이었습니다. 가구당 주식 청약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한국전력을 그 정권관에서 분석하기를 자산주다, 상속주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장기 투자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 리포터들이 막 돌아다니던 거. 하여튼 저는 한전 주식 받은 거 상장 직후 바로 팔아버렸고요. 그 후에 지금까지 한전 주식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앞으로도 안 삽니다. 지금 안 산다는 겁니다. 저는 이유가 뭔가 쭉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료 결정 권한이 한국전력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다음 이 한국전력 메인 비즈니스 모델 저기에 성장성이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망할 가능성은 없죠. 이렇게 적자가 쌓여도 결국 국민들이 다 이제 또 돈 걷어서 메꿔주지 않습니까? 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도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채권을 사지 왜 한전 주식을 사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인데 발전 원가는 상당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릅니다. 발전 원가는.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대체 투자 비용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가스 발전한다 하더라도 탄소 포집 설비를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이거 전부 다 비용 증가 요인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한전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후진국이나 개도국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전력 인프라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가능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 플랜트 산업이죠. 플랜트 수출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 모델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앞으로 원자력은 4세대 그 SMR 중심으로 분산형 전원 중심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소형 도시나 대형 빌딩, 한전 입장에서는 아주 그 우량 고객들인데 그 우량 고객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전력으로서는 완전히 최악의 케이스인데 한국전력은 이제 백업 전원으로 밀려나버리고 즉 대체 당해버린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자체는 매우 중요한 그 국가기관 산업이고 그래서 외국인들 그 40% 지분 그 한도 정하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귀태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업황 부진으로 적자에 시달리다가 업황이 개선되고 기술 혁신 일어나면서 장기 적자였던 기업이 구조적으로 흑자 기업으로 변신된다면 이런 주식은 최고의 주식입니다. 반드시 매수해야 됩니다. 호재 중에 호재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삼성중공업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전의 경우에 적자가 흑자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좀 전에 말한 이런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맞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에 장기 투자한 그 외국인들 저거는 천하 꼴통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40%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M&A 할 수가 없다고요. 한전 주식은 51% 이상 정부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전이 흑자 나서 배당받는 거 전혀 관심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거 싫을 겁니다. 뭐하려고 배당합니까? 네? 차라리 이자나 받고 세금 굳는 게 더 낫잖아요. 왜 배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료 인상으로 혹시라도 주가가 오른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팔고 계속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